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에급스 의미와 주파수 분석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용은 크게 프리에급스의 수식의 의미 탐구, 그리고 두 번째로 프리에급스가 어떻게 주파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어, 예습해야 될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할 때마다 위에 이제 요 윗부분에 이제 그 추천 동영상으로 제가 카드를 넣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보시다가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제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한다거나 할 때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차근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제 프레 시리즈는 크게 두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식이 이제 XT에 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이제 AK에 관한 설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두 식은 이제 하나의 신호를 분석하는 두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식은 이제 같은 정보에 대해서, 결국에는 같은 정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식은 이제 XT에 관한 식인데, 이것은 이제 연속 신호 혹은 함수는 이제 무한 차원의 벡터이고, 이것은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위 신호를 구성하는 각 기저 벡터가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이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주파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인데, 적어놓은 내용이 이렇게 뭐 쉽진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레 시리즈 의미는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연속 신호는 무한차원 벡터이고 이것은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계속 벡터, 그리고 또 벡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벡터의 특성 중 어떤 특성을 이제 가지고 이 프레 시리즈를 벡터로 설명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해 드릴 게 이제 그 벡터의 직교에 관한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i 벡터, j 벡터 이렇게 어, 두 개의 이제 직교한 벡터가 있다고 하면 내적은 당연히 0일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벡터든지 이 2차원 공간상에 있는 어떤 벡터든지 이 i와 j라는 두 개의 이제 단위 벡터를 가지고 어떤 2차원상의 벡터든지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x, y라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x에다가 i 벡터를 곱하고 y에다가 j 벡터를 곱해서 임의의 이차원상에 있는 이제 x, y라는 벡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만약에 이제 벡터 3개가 직교하는 벡터 3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i, j, k라는 3개의 벡터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 어떤 3차원 공간상의 벡터도 x, y, z의 단위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여기가 2차원에 가는 얘기고, 여기는 3차원에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귀납적으로 이제 n차원 벡터를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선 이제 n개의 직교하는 벡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는 이제 일반화된 벡터로 취급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식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n차원 벡터는 n개의 숫자의 나열입니다. 이 나열이라는 말을 이제 뭐 튜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튜플은 이제 일종의 리스트인데 순서가 중요한 그런 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2차원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 3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 3, 1, 5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n차원 벡터는 n개의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1, 뭐 A2 이렇게 AN까지. 그러면 이제 실수 혹은 복소수 함수는 실수나 복소수의 값을 무한계 나열한 것에 불과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복소수 함수는 이제 그리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뭐 A부터 B까지 이렇게 구간이 정의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함수라는 건 이제 어떤 A부터 B까지 실수 값들을 어떻게 매핑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모든 여기 구간 내의 실수 값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매핑할 것인가, 그 정의역에 해당하는 x에 대해서 어떻게 매핑하면 이 y 값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룰을 적어 놓은 거라고 하는 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는 이제 벡터로 표현하자면, 함수를 벡터로 표현하자면 fa부터 fa 플러스 dx 뭐 쭉쭉쭉 f의 뭐 b까지 이런 식으로 어, 함수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a부터 b까지의 개수가 무한계죠. 그러니까 무한 차원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혹은 복소수 함수는 무한차원 벡터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함수라는 건 어떤 임의 fx라는 함수는 이제 무한차원 벡터 공간의 한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한차원 벡터 공간의 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i라는 벡터, j라는 벡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제 2차원 벡터 공간에 있는 점을 표현할 수 있듯이, 무한차원 벡터 공간의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선 무한개의 직교하는 이제 벡터 혹은 함수를 찾아야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구간에 있는 이제 직교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실수 혹은 복소수 함수라도 그 구간 내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선 이제 아까 이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직교하는 벡터들을 찾을 수 있듯이, 함수에도 내적과 직교라는 함수에도 내적과 직교의 정의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직교하는 함수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벡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랑 b 그리고 뭐 c와 d 이 두 벡터들의 이제 내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작동하게 되니까, 함수에서도 어떤 구간에서의 함수 f1, f2 이렇게 두 값들이 이제 각각 하나씩 곱해지면서 더해지는 연산을 해주려면 이렇게 인테그랄을 가지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컨주게이션인데, 요거는 켤레 복소수 연산자. 이제 복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켤레 복소수를 취해줌으로써 내적을 취해줄 수 있죠.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jb라는 복소수가 있다고 하면 얘의 이제 크기를 뭐 구해보고 싶다. 그건 이제 이걸 구하고 싶은 건데,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려면 a 플러스 jb, a 마이너스 jb 이 두 개를 곱해야 되죠. 그래야지 a 플러스 jab 마이너스 jab 플러스 b제곱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j에다가 z에다가 z의 켤레 복소수 곱해줌으로써 이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복소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함수에다가 이제 컨주게이트 연산자를 취해줌으로써 여기 컨주게이트 연산자를 취해줌으로써 이 값을 내적의 값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벡터에서의 마찬가지로 함수가 직교한다는 건 당연히 내적의 값이 0이 되면은 그 두 함수는 직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직교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임의 함수를 표현하기 위해선 이제 그 함수들의 세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 j 이 두 개가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phi 0부터 phi 무한대까지 있는 그 직교 함수들의 세트가 있어야지만 하나의 임의의 이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임의의 이제 m번째 직교함수와 n번째 직교함수의 내적이 0이 될 수 있도록 이 무한개의 이제 함수 세트를 찾아줌으로써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의 fx라는 함수를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x, y라는 이제 이처한 벡터 공간의 점을 찾기 위해선 x에다가 i 벡터 플러스 y에 j 벡터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주듯이 무한 차원에 있는 벡터,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의 포인트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무한 개의 직교 함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걸 이제 시그마 서메이션 노테이션을 가지고 표현해 주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풀이의 시리즈가 말해주고 싶은 건 그 직교 함수들의 세트가 이 함수들이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은 이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세타가 이제 t분의 2파이 kt가 되는 이런 삼각함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의 이제 직교함수, 어떤 의미의 이제 함수 혹은 신호가 삼각함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이 함수들의 세트가 오소고널 셋인지 그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증명을 해보자면 이제 일단 뭐 phi kt는 exponential j t분의 2파이 kt가 되고 phi 만약에 pt가 있다 그러면 exponential j의 t분의 2파이 pt가 되겠죠. 내적을 취해주면 0부터 t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죠. 아까부터는 계속 ASP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0부터 t예요. 그러면 내적을 취해주면 이제 phi kt의 phi의 pt의 conjugate dt 이렇게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exponential j t분의 2파이 kt, 요거는 exponential j t분의 2파이 pt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t분의 2파이 p t dt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exponential 곱을 합으로 바꿔주게 되면 t분의 2파이 k 마이너스 pt dt가 되고, 적분을 해주면 j의 2파이 k 마이너스 p 분의 t 곱하기 exponential j 같은 값 0부터 라지 t까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값은 이제 그대로 있고 j 어쩌고 t 어쩌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exponential에 스몰 t에다 라지 t를 넣어주면 2파이 k 마이너스 p j가 빠졌네요. j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을 보시면 코사인 2파이 어쩌고 빼기 플러스 사인 2파이 어쩌고인데, 사인 2파이 값들은 사인 2파이의 정수배는 다 0이 되고 코사인 2파이의 정수배는 다 1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은 0이 됩니다. 증명이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컨티뉴어스 타임 프리 시리즈의 이제 의미라는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천천히 증명한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 영상 추천 영상에 띄울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k와 p에 대해서 이제 내적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함수들은 이제 오소고널 셋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해 봤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연속 신호는 무한차원 벡터이고 이것은 그 기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기저 벡터는 삼각함수이므로 결국은 이 어떤 신호든지 어떤 주기 신호든지 0에서 t라는 구간 사이에 정의된 이 주기 신호는 삼각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 대해서는 이제 꽤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면 이 신호를 구성하는 각 기저 벡터는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갖고 있나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연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ak만큼 각각의 k번째
이제 삼각함수들이 얼마만큼 기여도를 갖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을 이용해서 주파수 분석에 푸리에 시리즈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두 번째 식 요거거든요. 이 식의 의미를 파악해 보려면 주기가 1인 이미의 신호 xt에 대해서 이제 k가 1일 때 그 ak 값은 무엇일까 한번 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k1을 넣고 a1이 되죠. 그다음에 요 식에다가 그대로 t에다가 이제 라지 t에다가 1 넣고, 여기 라지 t에다 1 넣고, 여기도 라지 t에다 1 넣고, 주기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이 되겠죠. 여기 있는 라지 t 1이고, 여기 있던 k도 1이기 때문에 두 개가 사라지게 되고, 그럼 식이 이렇게 구성되는데, 다시 이번에는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봅시다. 저기 오일러 등식을 이용해서. 그럼 코사인 2파이 t 마이너스 j 사인 2파이 t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함수 xt는 여기 코사인 2파이 t 플러스 0.8 사인 2파이 3t 라고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하면, 코사인 2파이 t는 이제 1Hz 성분을 가지는 코사인 함수고, 여기는 3Hz 성분을 가지는 이제 사인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하고, 주기는 1이라고 합시다. 여기 1초 0부터 1초까지 이런 모양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이런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t에다가 이렇게 코사인 2파이 t 마이너스 j인 사인 2파이 t를 곱해서 적분해 준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는 0에서 1까지 xt의 코사인 2파이 t, 이렇게 요 함수와 요 함수를 내적해 주자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은 이게 다 실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내적해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적분을 계산해 보면 0.5라는 값이 나오고, 사인 2파이 t랑 이제 내적을 해주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내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적은 두 벡터가 얼마나 닮았는가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 a라는, 여기는 이제 xt의 삼각함수 성분 중 여기 요식 이 커널의 성분을 얼마만큼 갖고 있나 라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얼마나 닮았냐라는 의미가 되는데, 결국 내적을 취해줘서 닮은 것만큼 이제 값을 계산해 내겠다는 얘기죠. A2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2Hz 코사인 함수와 2Hz 사인 함수와 내적을 각각 취해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코사인 4파이 t와 이제 내적을 취해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값은 0이 나오고, 사인과 값을 내적을 취해주면 값이 0이 나옵니다. 이가 3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주면, 여기 보시면 요거 사인 2파이 3t와는 이제 내적을 취해주면 이제 0.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수에 대해서 말 수는 없고, 여기 식을 보시면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0도 해보고 음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a가 0이라면 이제 요 값은 여기는 1이 되고 여긴 0이 되니까 결국은 xt에다가 곱하기 1 하고 dt 해주는 건데, 결국은 보시면 코사인과의 내적은 0이 되고, 사인과의 내적은 당연히 0을 곱해서 내적해주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대해서 a-1을 생각해보면, 여기 코사인, 여기 사인 이렇게 각각의 마이너스를 넣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이제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1t는 코사인 2파이 t랑 똑같은데, 결국은 이제 내적을
해서 값을 보면 0.5라는 값이 나오고 sin 2파이 마이너스 t는 이제 0이라는 값이 나오고 뭐 주파수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마찬가지고 주파수 마이너스 3일 때 보시면 여기 sin 2파이 마이너스 3t만 이제 마이너스 0.4라는 값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각각 k가 0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 k가 1, 2, 3일 때 각각의 값들을 이제 코사인 2파이의 내적, 사인 2파이 kty 내적을 각각 보시면 값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AKT는 이게 만약에 뭐 X라고 하고 이걸 만약에 Y라고 하면 AK는 X 마이너스 J Y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을 하나하나 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주파수는 K와 AK의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0일 때는 0, 1일 때는 0.5, 2일 때 0, 3일 때 0.4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0.5, 0.5, 0.4 이렇게 어차피 크기만 본다고 하면 J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K에 관한 이제 AK의 크기의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K가 1, 2, 3, 4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exponential j t분의 2파이 kt라는 식을 보면 이 지수 함수는 주파수가 t분의 k인 삼각함수를 의미하죠. 다시 한번 이제 exponential j t분의 2파이 kt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t분의 2파이 kt j 사인 t분의 2파이 kt가 되니까 코사인 2파이 ft라는 함수가 있다면 주파수가 f잖아요. 그러니까 t분의 k라는 주파수를 가지는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의 합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식이.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원래 k였던 축을 이제 t분의 k로 바꿔주게 되면 주파수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이 간격이 t분의 1은 이제 1Hz니까 1Hz의 간격을 가지는 주파수에 관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Hz 성분이 0.5만큼 있고 마이너스 1Hz 성분이 0.5만큼 있고 마이너스 3Hz와 3Hz 성분은 0.4만큼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Hz에 대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음의 주파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 레커멘데이션 카드로 만들어 둘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Hz 성분과 마이너스 1Hz 성분 두 개가 합해져서 이제 0.5 더하기 0.5라는 성분이 이제 실수 함수에서의 1Hz 이제 코사인 함수의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xt는 앞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코사인 함수에서 1Hz 성분은 1만큼 들어있잖아요. 다음에 3Hz 성분 0.8만큼 들어있고 그래서 그 반반씩 0.5, 0.4씩 이제 음의 주파수와 양의 주파수가 각각 이제 표현해주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레커멘데이션 카드에서 나오는 음의 주파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J, 마이너스 J 이거의 의미도 혹시 파악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페이저에 대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AK는 복소수인데 이제 이 복소수가 말해주는 건 페이저인데요. 페이저는 이제 원이 회전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에 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그림에서처럼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막대기가 회전하면서부터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빛을 쏴줘서
요 아래 평면에서 이제 그림자를 얻는다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고, 요렇게 여기 시간축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그림자를 얻게 되면 무조건 이제 막대기는 이제 그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회전한다고 봐야 하고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얻으면 이 코사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이라는 위치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기 복소평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 리얼, 이미지너리 코사인 함수를 얻을 수 있고, 여기가 리얼, 여기가 이미지너리라고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i 혹은 마이너스 j라는 위치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다시 이제 그림자를 그려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시간축이라고 했을 때 그림자는 이제 사인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겠죠.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j부터 회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 함수는 이제 사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j나 마이너스 j는 지금 이 ak라는 값은 지금 마이너스 j부터 시작한 0.4라는 크기를 가지는 페이저인데, 이것은 이제 사인 2파이의 0.4t를 의미해 주는 것이고, 여기는 j부터 시작한 페이저인데, 그러려면 요 위치부터 시작해야겠죠. 요렇게 돌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얻을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t라고 생각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사인 2파이 0.4t 혹은 사인의 2파이의 마이너스 0.4t 라는 이제 함수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코멘트 남겨주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